안녕하세요. 오늘의 새로운 호스트 김진영입니다. 저질과 품격 그 사이 어딘가 세상을 뒤집는 우리들의 작당 모임 소파앤클래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프닝마저 듣고 달려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새로운 호스트 김진영입니다. 아 미쳤나봐.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자, 게스트 소개, 고스트 소개. 오케이. 스테이크 같은 수박을 먹고 있는 김켈리 씨.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동재를 뭐라 소개해야 되지? 저기 시골 아래서 열심히 오늘 또 공부하는 임동재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시골이라니. 시골이지. 그 정도면 주변에 뭐 있어? 산. 그러니까 와, 나 진짜 사례 들렸어. 진이 오빠 너무 웃기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 뭐지?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방송하는 애들이잖아. 방송반 애들이 MC 볼 때 약간 그 바이브 나긴 해서 그 학교에서 그 방송실 조그만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마이크 방송하는 거 있잖아. 아침 조회 같은 것들. 그거 느낌. 웃겼어. 나이스. 베리굿. 약간 나도 좀 이 두 에피소드 연속으로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게 항상 호스트로서 코호스트를 소개하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코호스트로 약간 강등되니까 좀 약간 권력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은 서머리 15장 17장 서머리 하고 한번 우리 시작을 해봅시다. 마키아벨리는 15장을 들어가며 이제부터 군주가 어떻게 자기의 신민들과 친구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도는 이것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유용한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진리, effectual truth를 다루겠다고 합니다. 그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공화국이나 군주국에 대해 쓰지 않겠다고 밝히며 플라톤을 간접적으로 비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어떻게 사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주는 선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필요에 따라 선하거나 선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후함과 인색함, 베품과 탐욕, 잔인함과 자비, 불충과 충실, 여성스러움과 소심함, 용맹함과 기백 등등등등 많은 반대되는 자질들을 나열합니다. 이 중 좋은 자질들을 군주가 다 가지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주는 분별력 있게 자신의 국가를 뺏길 만한 악명은 피하고 뺏길 만한 악명이 아니라도 얻지 않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16장은 후함과 인색함에 대한 장인데 마키아벨리는 후해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후함은 군주에게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후한 군주는 계속 신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텐데 이는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만년 줄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는 후함 때문에 돈이 없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군주는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인색한 사람은 평소에 잘 나눠주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돈을 더 걷어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모았던 것으로 국가를 잘 방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후한 사람으로 생각될 것이기 때문에 인색함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인색함은 군주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악덕 중의 하나라고 마키아벨리는 말하는데 군주는 경멸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하고 후함은 둘 다 얻게 하지만 인색함은 악명을 얻더라도 미움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17장은 잔인함과 자비로움 그리고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을 주는 것에 대한 장입니다. 군주는 자비롭다고 알려지기를 바라야 하지만 자비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체사레 보르지아의 잔인함을 예시로 들며 체사레의 잔인함이 통합과 평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비가 지나치면 살인이나 약탈이 지속되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만 군주가 행하는 잔인함 또는 처형은 특정 몇 명에게만 힘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후 마키아벨리는 주제를 사랑과 두려움으로 바꿉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경우 두려움을 택하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변덕스럽고 거짓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살피기 때문에 군주가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익이 될 때는 돈과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지만
군주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순간 뒤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남의 사랑에 기반하지 않고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처벌의 공포로서 그들이 군주를 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스스로를 두렵도록 만들어서 사랑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미움을 피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는데, 두려움을 주는 것과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주는 신민들의 소유물과 여자를 멀리해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잃는 것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더 빨리 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군주는 군대를 거느릴 경우 잔인함이라는 악명에도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이러한 평판 없이는 군대를 단결시킬 수도 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의 좋은 예시가 옛날 로마를 침략했던 한니발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 예시로서 한니발을 물리친 스키피오를 드는데, 스키피오는 지나치게 자비로워 그가 정복했던 지방의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 두 예시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니발과 스키피오 각각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는 이들을 군주로 본다는 점입니다. 네, 뭐 이렇게 서머리 하면 될 것 같고, 또 딱 서머리를 하고 고개를 들자마자 김켈리가 뭘 먹고 맛있니? 개 맛있어. 한국 수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았나?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과일은 뭐 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칼스. 참고로 녹화 시간 11시 21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직전에 이렇게까지, 그거는 뭘 먹어도 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행복하다면 응원하고, 오프닝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이런 실효적 진리, 효율적인 진리, effectual truth, 이거는 뭐지? 이거에 대한 힌트들을 우리가 좀 15, 16, 17장에서 좀 발견해 나가면서 또 자연스럽게 여러 주제들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대충 그래도 뭔가 비교하고 있는 걸 앞뒤로 보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 두 개를 구분을 하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뭔가 진리, 진실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네. 그치. 뭔가 우리가 세인트 존스에서 1학년에 읽었었던 많은 책들, 2학년에도 그렇지만 진짜 약간 이데아, 약간 하나의 조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justice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거를 찾으려고 뇌에서 놀았더라면, 그리고 논리에서 놀았더라면, 마키아벨리는 조금 더 이제 실존에서 찾으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나도 이것 대해서 지금 요즘 엄청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세인트 존스에서 오빠들도 나와 봐서 알겠지만 뭔가 그 세인트 존스 안에 있으면 좀 그 버블에 갇히기 쉽단 말이야. 우리는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선함은 이런 거야. 그리고 정의란 이런 거야. virtue란 이런 거야. 이러면서 끝없이 얘기를 하는데, 막상 우리가 나와 보면 그런 거랑 달리 현실 속의 세계는 정말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현실에서 필요한 질문들은, 그래서 이득이 되는 게 뭐야?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은 뭐야? 그래서 너는 돈을 어떻게 벌 거야? 돈이 많이 되는 직업은 이런 건데, 그래서 넌 어떻게 먹고 살아나갈 거야? 이러면서 생존하는 거에 대한 질문으로 뭐라 해야 되지? 방향이 바뀌잖아.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는데, 수박을 너무 많이 수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 그러니까 켈리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지. 누구나 말로는 "야식이 몸에 나쁩니다. 여러분 야식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effectual truth에 보면 배고픈 걸 어떻게 먹게 맞아. 되고 그치. 그런 거지 약간. 그래서 난 진짜 요즘 진짜 크게 드는 의문인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무슨 느낌인지. 물론 우리는 지금 effectual truth가 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동재 오빠 얘기를 했던 그 말 자체로만 봤을 때는 효과적인 거랑 실질적인 거에 바탕한 진실인 거잖아? 그래서 음. 어 그런 게 약간 큰 의문으로 남긴 해, 지금도. 그러니까 effectual truth 다음 문장 보면 "And many have imagined republics and principalities that have never been seen or known to exist in truth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상 속의 공화국이나 군주국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상상해 왔다, 말해 왔다라고 하는데 아까 플라톤을 이렇게 비판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플라톤이 말한 국가도 철학자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아래 뭐 군인들이 있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런 나라가 잘 운영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좀 의구심이 다 있잖아. 음흠.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음흠. 마키아벨리 따라서 얘기해 보면 그런 거 고민할 바에 차라리 지금 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혹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effectual truth인가?' 싶네. 그리고 형이 말했듯이 그 플라톤이 국가에서 만들어 나가는 그 이상 국가도 칼리폴리스야. 캘리폴리스가 아니라 칼리폴리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말로써 만들어 나가는 스피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국가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뭐 또 이거는 약간 격가지 질문이긴 하지만 과연 플라톤이 그거를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국가를 하게 된다면은 다뤄야 될 질문이니까 여기서는 좀 세이브하기로 하고. 뭐 형의 그 말에 되게 공감한다는 얘기만 하고 싶네 나도.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인 거는 effectual truth 나올 때 "But since my intent is to write something useful to whoever understand it" 이거든. 그러니까 나의 의도는 누군가 이걸 알아듣는 사람한테 유용한 것을 적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하지 않나?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솔직히 아까 켈리가 대학 얘기했었는데 솔직히 나만 해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세인트 존스에서 책 백날 읽어봐야 결국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때나 혹은 뭐 대학원 갈 때는 거기서 요구하는 스킬들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책이 어떻게 도움되지?' 약간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솔직히 세인트 존스 간 거 후회는 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아 내가 너무 이상을 쫓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오히려 마키아벨리적 생각이 더 당연한 생각 아닌가라는 좀 의문도 들어. 우리는 이미 마키아벨리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오빠. 봐봐. 지금 마키아벨리가 자기가 처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 자기가 뭔가 이 어.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랑 반대되는 말을 이제 해 놓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질적인 거랑 효과적인 진실을 찾자."라는 걸로 얘기했는데 오빠가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런 세계야.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같이 "아 해 줘. 나 민망해 갑자기." 다 같이 다 같이 뭐? 내가 만든 거 마음에 들었던 거지. 아 마음에 들어요. 아 왜 이렇게 진짜. 아 되게 하면 자연스러웠는데 그냥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켈리가 갑자기 지휘자 모드로 변신해 가지고 "차단." 이러길래 그 순간 나도 약간 벙 쪘어. 잉? 뭐 어쩌라고 이랬는데 아니 처음에 내가 마음에 들었다. 이거를 만들었을 때 너무 약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시 이거 우리가 다시 찍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려니까 좀 부끄럽네. 그러니깐 만약에 마키아벨리가 정말 15 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대의 그런 이데아적인 걸 버리고 현실에만 집중해라라는 게 마키아벨리의 메시지였다면 그러면은 실제로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인문학은 개나 줘 버리고 이 과학, 이공계 이런 거에만 포커스하고 심지어 정치의 영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철학적인 탐구보다는 숫자 노름을 하고 데이터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유행을 하는 현 시점이 정말 마키아벨리가 꿈꾼 세상이라면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키아벨리한테 스며들어 가지고 마며들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너무 구질구질해. 아 근데 반박. 마키아벨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이게 마키아벨리가 그러니까 1 에서 14 장까지 했던 게 예전 역사를 공부를 하고 예전 사람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계속 놓치지 않는 거는 책을 읽어서 역사를 공부하고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오랫동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밸런스가 필요할 할 것 같다.'라고 비판할 것 같아. 그래서 진영 오빠가 얘기했던 그 세인트 존스의 그 잔열이 오히려 정말 나중엔 유용하게 쓰지. 아 왜 이렇게 오그라드는 멘트가 갑자기 나오는 거지? 어쨌든 마키아벨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 방금 엔딩 멘트였거든? 그니까. 왜 이래. 야 이거 호스트가 바뀌니까 이게 개판이 되는구만. 이제 다시 내가 돌아올 때가 되었도다. 은재야 너도 권력 잘 지켜야 돼. 우리가 마키아벨리 읽고 언제 호스트 자리를 뺏어갈지 몰라. 아니 근데 켈리가 한 말에 하나 좀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를 내가 제공을 하자면은 15 장에서 마키아벨리가 실효적 진리를 얘기를 하는 장인데 자기가 고대의 그런 상상되었던 본 적도 없는 이데아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는 이 15 장이 유일하게 군주론에서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을 들지 않는 장인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르치는 것들은 역사에 기반한 게 아니라는 선언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지금까지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더라도 역사에서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가르칠 이 실효적인 진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새로운 것이다.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라면은 뭔가 아까 켈리가 말했던 거에 좀 더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15 장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뭔가 "군주국은 이렇다." 뭐 "군주국을 다스릴 때는 뭐 어떤 군대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도덕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마키아벨리 하면 사람들이 쿼트 따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 이 뒷부분에서 많이 나오잖아. 음흠.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과거로부터 좀 떨어진다."라는 좀 더 어떻게 포인트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의미 있게 다가오네. 특히 15장 마지막쯤에 진짜 '아 이 여기에서 과거랑 엄청 갈리는구나.'라는 걸 딱 느낀 게 마지막 센텐스. And furthermore, one should not care about incurring fame of those vices without which it is difficult to save one's state. For if one considers everything well, one will find something appears to be virtue, which if pursued would be one's ruin, and something else appears to be vice, and if pursued results in one's security and well-being. 이거는 진짜 반대되는 거잖아. ancient 그 고대 철학자들이랑 뭐 만약에 선함을 쫓는다면 언젠간 그 끝에는 잘만 찾으면 선함이 있겠다. 아니면 그 정의를 쫓으면 언젠가는 정의를 쫓는다. 아니 정의를 갖는다. 뭐 어쨌든 그 끝에 도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키아벨리는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정확히 반대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재 오빠 translate. 그 켈리가 읽은 부분을 내가 한국어 번역본을 읽어주자면은 또한 악덕 없이는 국가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악덕을 시행함에 따른 악명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개의치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사를 꼼꼼히 따져본다면 어떤 것은 덕으로 보이는데 이를 추구한 자는 패망하고 어떠한 것은 악으로 보이는데 이를 추구한 자는 안정을 얻고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켈리가 방금 정리해준 대로 고대로부터 내려온 어떠한 뭐 덕과 악덕, 선함과 악함 이 두 개의 구분을 이제 마키아벨리가 뭔가 완벽하게 뒤집어 엎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렇게 좀 기울여서 뒤집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문장이기는 하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점은 아까 그 실효적 진리도 그렇고 여기서 비루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벌추 이런 것도 그렇고 덕도 그렇고 뭔가 새롭게 '내가 진리를 새롭게 정리하겠다. 내가 정의에 대해서 혹은 뭐 비루투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겠다.'가 아니라 옛날 것들은 truth였고 내가 말할 거는 이제 effectual truth다. 옛날에 말했던 거는 virtue였고 내가 말하는 거는 옛날 것은 virtue로 보이는 것들이고 내가 말할 것은 virtue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정의한다기보다도 뭔가 자기 것과 옛날 것을 구별한다라는 점이 공제 말대로 뭔가 뒤엎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음. 그 옛날 것도 있긴 있는데 '내 거에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연구해 봐.' 이런 느낌이 들게 적은 것도 좀 있어. 그다음에 이게 좀 16, 17 하고 연결해서 읽을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그런 사람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보여진다라는 이게 15 장에서 보여지는 것과 16 장에서 좀 더 실질적인 예시에서 보여지는 거를 말하는데 이것도 좀 연결해서 읽을 수 있을까? 또 해. 제일 처음 생각 드는 게 16 장에서 걔는 사람들한테서 cruel하다고 보였지만 사실은 진짜 선한 사람이었고, 뭐 플로렌스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한처럼 보였지만 뭐 반대였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17장이지. 그러니까 체사레 보르자는 되게 잔인하게 자기가 정복한 지방들의 질서를 하고 통합시켰지만 마키아벨리가 소속한 도시인 피렌체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자비로워 가지고 자기네가 정복한 지방 사람들의 오히려 질서 없음과 혼란, 카오스 같은 거를 이렇게 초래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값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누가 정말 잔인한 거고 누가 정말 자비로운 거냐라고 마키아벨리는 반문을 하는 건데, 뭔가 마키아벨리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진짜 실제와 약간 아이디얼한 거의 차이가 느껴지기는 하거든. 응.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약간의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이러한 지점들 때문에 마키아벨리 형님이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오해도 많이 받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 질문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살라고 마키아벨리가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나 싶기도 하고. 질문이 말이 되나? 그 "이렇게"에 대해서 쪼금만 더 설명해 줘.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바라본다면은 체사레 보르지아는 잔인한 행동을 통해 자비롭게 보였고 또 자비로웠고, 피렌체 사람들은 자비를 실행했지만 결과값은 정말 끔찍했다라는 거잖아. 잔인했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뒤집어서 본다면은 잔인하게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너는 자비롭게 될 거고, 인색하게 해라. 그러면 너는 후한 사람이 될 거고, 기존의 고대로부터 정립된 그 어떠한 덕의 가치관, 선함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건데,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게 뭔가 정말 그거를 180도 뒤집으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뒤집기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게 헷갈리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첫 번째로 그걸 단순히 그냥 뒤집은 건 아닌 것 같은 게 16장 거의 맨 마지막 "So there is more wisdom in maintaining a name for meanness, which begets infamy without hatred, than in being under a necessity because one wants to have a name for a liberality, to incur a name for a rapacity, which begets infamy with hatred." 이런 거 보면 단순히 악으로 여겨진 것을 선으로 여기고 선으로 여겨진 것을 악으로 여겨라 이런 느낌보다도 여기서 wisdom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가 악을 저지르더라도 악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고 선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뭔가 나한테 해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 개념을 뒤집어라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까 계속 걸려 있는 게 '이렇게 보여져라.'라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나?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 계속 싶은 거고. 그러면 그 보여주기가 핵심인 거면 썩어 글러 빠진 것들은 보고 있는 우리인 거네?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누구야?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좋게 보여지라는 거지, 악을 행하더라도. 그치? 그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선한 사람이고 진짜 선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예를 예수님 아니면 소크라테스로 봤을 때 그분들은 이제 시민들한테서 아니면 다수한테서 많은 비판을 얻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졌잖아. 그런 걸로 봤을 때 내가 선하고 내가 진짜 선한 행동을 해도 이 다수가 보는 그 썩어 빠진 그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그 necessity를 진짜 마키아벨리가 많이 쓰잖아. 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이거는 너가 살고 싶으면, 그리고 모두가 살고 싶겠지 인간이라면. 살고 싶으면 이건 꼭 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아 보여라. 약해도 착해도 착하지 않아 보여야 너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다수
향한 비판이지 않을까? 아 다수의 향한 비판이네? 뭐 딱히 사실 뭐 크게 말하고 싶은 건 없었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 좀 정리가 필요했어. 그러니깐 켈리 너 말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냐 한번 들어봐 봐.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질문은 이거를 과연 180도 뒤집어서 살아야 되냐 그걸 교훈처럼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거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수랑 소크라테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서양의 그런 문명과 철학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실제로도 선했고 본성상 그리고 선하게 행동을 했는데 걔네들의 결과값을 보면은 둘 다 주변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죽었잖아. 즉 자기네가 진짜 선에서 선함을 행했는데 결과값은 죽음인 거면 그게 사실 뭐 종교적인 텍스트를 빼고 본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죽은 거니까. 그러니깐 켈리 너 말은 마키아벨리에 따르면은 그 꼴이 안 날라면은 너가 실제로 선하더라도 항상 선함을 행하기보다는 necessary 뭐라 하면 필연 또는 뭐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 않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에 따르면은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비롭더라도 항상 잔인하게 굴어야겠네. 왜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썩어 빠진 시민 새끼들이니까. 그 포인트인 거야 너는? 근데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청 어. 막 세금을 겁나게 때리고 막 해서 돈을 일단 막 자금을 많이 모아 놓고 그리고 이제 두둑히 생겼다. 그러면 "네가 쪼금씩 나눠 줘라. 안 그러면 애초에부터 그냥 파국인 거지." 음. 근데 우리가 그냥 선함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긴 했는데 16 보면 베푸는 것과 인색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음음. 근데 베풀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베풀음에 있어서는 고대까지만 해도 되게 좋은 것 뭐 여전히 뭐 기부하고 하는 거 좋은 거잖아. 좋은 걸로 여겨지지만 이걸 완전히 나쁜 것처럼 묘사를 하거든. 단순히 그냥 그렇게 보여지라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 것을 누구한테 주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capacity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내 역량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무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난 솔직히 이해하긴 했거든. 음음. 그런 능력을 점점점 줄이는 거니까 나눠주는 너 것을 나눠주는 것은 내가 earned profit에서 unearned profit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다처럼 들리기는 해 또 음음. 한편으로는. 그래서 단순히 물론 이게 아까 했던 나의 말을 반박하는 거긴 한데 너가 실제로 잘 베풀지만 그렇게 보여질 때는 꼭 그렇게 보여지는 게 나쁜 거야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그걸 넘어서 베푸는 거 자체는 진짜 나쁜 거야. 또 좀 내포돼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성립이 되는 거는 finite 그니까 유한한 한계가 있는. 한계가 있는 예를 들어서 돈 아니면 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베푸는 게 나쁘다고 하잖아. 근데 진짜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느껴질 때가 많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베품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 마키아벨리는? 너 말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행위? 응. 그거는 마키아벨리가 너 말대로 다루지 않지. 다루지 않아? 왜? 지혜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는데 나는 그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이유가 지혜를 나누는 행위인 거잖아. 응.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계속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는다." 아. 하면서 되게 꽁꽁 싸맨 느낌도 있잖아. 음음.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과하게 해석하면 지혜마저도 무작정 나누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깨닫기로는. 나도 그런 의미였어. 그러니까 나는 켈리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 지혜를 푸는 게 만약에 지혜는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없다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왜 계속 베푸는 게 그러니까 무작위로 모두에게 분별력 없이 다 푸는 거를 나는 뜻하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형 말대로 선별된 그러니까 자기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라면 나도 그건 동의를 하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까지 지금 헌사부터 이어왔던 흐름이 '과연 로렌초 이 새끼가 이거를 이해할까? 걔한테 베푸는 게 맞나? 걔한테 지식을 나누고 있는 게 맞나?' 그 질문이었으니까 그렇지 형 말은 나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하지 말라는 거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도. 왜냐면은
마키아벨리가 책을 통해서 자기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만 아주 깐깐하게 주고 있잖아. 그치. 아 그리고 또 베푸는 거에 있어서도 그 얘기를 하지. "내 거는 베풀지 말지만 남의 거로 베풀 때는 베풀어라. 그럴 때는 후하게 보여야 된다." 아 미친 진짜 어떡해. 근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마키아벨리가 하고 있는 짓이야. 마치 메디치 가문한테 내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에센스를 모아서 "당신한테 이 책으로 바칩니다." 하는데 안 주고 있잖아, 그렇게 보여지면서도. 음흠. 니들이 나한테서 얻어가라는 거지. 나는 숨겨 놨으니까. 그치. "찾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더 흥미로워지는 거는 헌사에서 자기는 메디치 가문에게 종으로서 험블하게 겸손하게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잖아, 마키아벨리는. 그치. 근데 마키아벨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보이는 것과 실제 그 사람의 그건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사실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지가 로렌초보다 위에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막 섰다간 댕강 나갈 수 있으니까 겸손한 종으로서 그에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지. 보여지는 것과 실제는 다른 거니까. 너무 거만한데? 어. 근데 진짜 우리가 '그닥 다를까?'라는 생각도 들어. 약간 진짜 맞는 말이다. 근데 나 질문이 있었던 게 이 parsimonious한 게 이 으흠. 라틴어 그러니까 지금 16 장의 제목은 parsimony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챕터에서는 다 meanness라는 단어를 쓰잖아. 이게 또 너무 테크니컬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그 15 장에서 들고 온 컨셉들이잖아. liberal이랑 mean이라는 거. 왜 15 장이랑 16장 그 이탈리아 말로 썼던 단어들은 mea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라틴어에서는 parsimonious란 단어를 썼는가가 궁금해지네. 근데 난 사실 parsimonious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사실. Lik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parsimonious and meanness? 그건 정말 테크니컬한 질문이고 나도 확실치는 않은데 미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약간 스크루지 같은 느낌인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봐도 미인하다는 건 약간 좀 나쁘다? 못됐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 스크루지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 parsimonious 한 거는 이거 지아리 공부하면서 한번 외웠던 단어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우리의 이해 단계에서는 그냥 인색함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못됐다와 인색함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Wait, I don't know what 인색함 means. 그러니까 잘 주지 않는 거야. 아, like stingy. 야, 꽉 잡고 꽉 잡고 있고 그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그거를 마키아벨리는 약간 돈의 개념으로 좀 약간 연결시키는 거고. 왜냐면 사실 사용하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giving 약간 많이 주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liberal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응응. 자유를 많이 주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여기 마키아벨리가 사용하는 컨텍스트에서는 약간 금전적인 자유, 뭐 금전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거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펀 같은 거지. 약간 말장난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여러 개로 좀 장난질을 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켈리 질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5 장, 16 장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룬 것 같고 그치? 17 장도 사실은 좀 큰 맥락에서는 다룬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 15 장에 나오는 qualities를 좀 더 자세히 한 번만 보면 안 돼? 질문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거잖아. 이것들의 virtue들이 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근데 다 갖지는 못한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서는 이런 걸 다 갖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몇 개는 쓰고 몇 개는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지 않아? 근데 나 그거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 중에서 뭐를 골라서 쓰고 뭐를 골라서 쓰지 말고. 왜냐면 얘네들 너무 극과 극인 것들이잖아.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켈리가 그 언급한 15 가지 덕목들이라고 해야 될까? 고거를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먼저 켈리가 좀 영어로 읽어 주고 내가 한국어로 좀 읽고 우리가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네. 켈리야 네가 그 부분만 한번 좀 읽어 줘. 61쪽 후반부. And especially princes are noted for some of the qualities that bring them either blame or praise. And this is why someone is considered liberal, someone mean, using the Tuscan term because Avaro
in our language is still one who desires to have something by rapine, misero, mean. We call one who refrains too much from using what is his. Someone is considered a giver, someone rapacious, someone cruel, someone merciful, the one a breaker of faith, the other faithful, the one effeminate and pusillanimous, sorry, the other fierce and spirited, the one humane, the other proud, the one 아, 씨. 영어 너무 어려워요. 읽어줘. 너가 어디까지 했지? proud까지 했어. lascivious, the other chaste, the one honest, the other astute, the one hard, the other agreeable, the one grave, and the other light, the one religious, the other unbelieving, and the like. 방금 켈리가 15장 중간부에서 읽어준 거를 한국어 번역본을 읽자면은 군주가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칭송받거나 비난받는 것은 실로 당연한 일이다. 누구는 관대하고 누구는 인색하다는 평을 듣는다. 괄호 열고 나는 지금 여기서 인색하다라는 토스카나 방언을 사용했다. 탐욕스럽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말에서는 강도질을 하여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자아를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색하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지나치게 아끼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가로 닫고 누구는 기부자로 누구는 약탈자로 평가받고 누구는 잔인하고 누구는 인정이 많다고 누구는 신의를 저버리고 누구는 신의가 두텁다고 누구는 여성스럽고 무기력한데 누구는 맹렬하고 기백이 있다고 누구는 인간적이고 누구는 건방지다고 누구는 음탕하고 누구는 정숙하다고 누구는 정직하고 누구는 교활하다고 누구는 완강하고 누구는 순하다고 누구는 진중하고 누구는 가볍다고 누구는 독실하고 누구는 믿음이 없다는 등으로 평가를 받는다. 까지가 이제 켈리가 읽어준 부분이죠. 일단 우리가 좀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까? 일단 첫 번째 두 개는 뒤에서 다루는 두 가지다. 16장에서 다루는 그 처음 두 개는 liberal이랑 mean은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거는 giver이랑 rapacious는 진짜 돈,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쓰는 단어들 아닌가? 아니지. rapacious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뺏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돈이든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위에서 말하는 liberal하고 미세로 여기서 뭐라 나오냐 mean하다는 거는 좀 더 돈에 관련된 거지. 처음 어. 나오는 두 개가 돈에 관련된 거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꼭 굳이 돈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읽었는데 아닌가? 약간 stingy한 거 아니었어? rapacious가? 약간 지가 꽉 쥐고 있는? 아니지. rapacious는 뺏는 거잖아. It's like to rob. What the heck is rapacious then? rapacious가 내가 알기로는 뺏는 거 아니야? 내가 찾아볼게. Oh, it's like rape? Is that where it comes from? 음흠. 음. 탐욕스러운, 욕심, 싸나운, 강탈하는. 자, 그러면은 하나씩 그 차근차근 순서대로 보자면은 일단은 리버럴하고 mean한 거. 다시 말해서 약간 좀 관대하고 좀 후하고 그리고 인색한 요 두 개가 약간 돈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16장에서 다루는 내용이랑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이 giver, 주는 자와 기부하는 자와 rapacious, 뺏는 자, 강탈하는 자. 요거는 사실 뭐 돈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무조건 돈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그런 퀄리티는 아닌 것 같고 뭐 내가 쭉 해 아니면은 좀 중간에 뭐 던질 말 있어? 던질 말 있어 보이는데. 근데 두 개를 왜 굳이 나눴지 싶어. 만약에 첫 번째 두 개는 돈과 관련된 거고 그 두 개는 그거 외에 다른 것도 포함이라면 그냥 주는 사람, 뺏는 사람 이 두 개만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국가로 봤을 때 그러면 그 프린스들의 이 가져야 되는 건 그 뺏어야 되는 그런 퀄리티가 더 필요한 거겠네? 국가로만 봤을 때? 아닌가? 아 sorry. 그 군주로 봤을 때, 프린스로 봤을 때. 아닌가? 아씨 또 모르겠네. 그거에 대한 판단을 일단 우리가 조금 미뤄보고 근데 그다음부터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단 맨 처음 4개가 짝짝이잖아. 그치? 관대한 거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선한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좋은 거 그다음에 나쁜 거 다시 그다음에 좋은 거 다시 그다음에 나쁜 거
그러니까 선악, 선악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근데 또 그 다음을 보면은 잔인하거나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선악, 선악에서 악선으로 넘어가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네. 다시 the one a breaker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을 깨트리는 자, 신의가 없는 자. 다시 악이 나오고 the other faithful. 이제 신실한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스럽고 유약한 사람, 뭐 무기력한 사람. 그와 반대되는 맹렬하고 기백 있는 fierce and spirited가 나오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선악, 선악, 악선, 악선, 악선. 악선, 악선 아니지 형. 여성스럽고 무기력한 건 좋은 거 아니야?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왜냐면은 기독교에서는 무기력하고 약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보상이 있다라고 하잖아. 선악인가 그럼 다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일단은 좀 더 보자. 일단은 형 말대로 지금 선악, 선악, 악선, 악선이 나왔고 이 여성스럽고 유약한 거, 무기력한 거에 대한 판단을 좀 미뤄두고 그 다음이 누구는 인간적이고 누구는 건방지다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제 다시 선악으로 온 거지. 그리고 누구는 음탕하고 누구는 정숙하다고 다시 악선이 나왔고 누구는 정직하고 누구는 교활하다고 이것도 다시 선악이 나왔고 누구는 완강하고 누구는 순하다고 악선. 이것도 약간 그 여성스러운 거랑 비슷하게 헷갈리지 그치? 누구는 진중하고 누구는 가볍다고 다시 선악이고 누구는 독실하고 누구는 믿음이 없다 다시 선악 약간 선악 선악 악선 악선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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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 계속 선과 악의 그 순서를 뒤집는 게 나는 일단 보여서 좀 흥미롭기는 하거든. 그치. 보통 옛날에 플라톤이나 그런 거 읽었을 때 기억해 보면 좋은 거 나쁜 거 순으로 웬만하면 그냥 정렬해 가지고 적어 놨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생각 없이 그냥 적어서 이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책 읽다 보면 계속 드는 생각이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 챕터에서 적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걸 보면 이 책이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휘갈겨서 적고 "여기 있습니다." 드리는 책이 아니라 뭔가 신중하게 구성한 책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굳이 이렇게 생각 없이 섞진 않았을 것 같네. 그러면 우리가 선악, 선악으로 보지 말고 앞에 나왔던 blame or praise로 봤을 때는 이게 맞나? 어. 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잠깐만. 근데 그렇네. 근데 blame and praise라고 해도 근데 또 그것도 있지. 17 장에서 악명을 얻더라도 미움은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 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blame praise로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순서 쫙 놔도 자자자자자. 그 blame을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 뭐지? 누구나 다 정복하려 그러는데 정복할 수 없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blame 한다 그러지 않았나? 그게 12 페이지인가? 14 페이지 그치? 여기 보면은 And truly it is a very natural and ordinary thing to desire to acquire, and always when men do it who can, they will be praised or not blamed. 와, 김진영 지금 아폴로지 이후로 또 큰 발견 하나 한 것 같은데? 그니까. 네. 켈리야 얘기 안 했으면 생각 안 났었어 근데. 땡스, 땡스. 내가 다 한국어 버전을 읽을게. 무엇인가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은 매우 자연스럽고도 일반적인 것으로 그럴 만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비난이 아니라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내가 형이 그 언급해가지고 내가 찾은 내용인데 형의 포인트가 뭐야? 그냥 그게 떠올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켈리 말대로 첫 번째 게 blame이고 두 번째 게 praise라면 첫 번째 거는 능력이 없는 것과 연관이 있고 두 번째 거는 능력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 그러게. 포인트까진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떠올랐었어. 거기서 blame하고 praise를 정의를 한 것 같아 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가 blame이고 두 번째가 praise잖아. 즉 첫 번째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고 두 번째 거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라면 마지막에 이거를 다 갖는 게 물론 좋겠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기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또 61페이지 읽어보면 some of the qualities that bring them either blame or praise잖아. 나는 지금 하나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지금 나도 머릿속이 막 어. 갑자기 머리 쓰나 지금 머리 아픈데 응. blame and praise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난이나 칭송이지. 응. 근데 마키아벨리가 15, 16, 17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얘기하는 게 국가를 잃게 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사게 되는 거잖아. 응.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비난과 칭송은 미움과 경멸이랑 다른 거로 봐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선악, 선악, 악선, 악선으로 보지 말고 비칭, 비칭, 비칭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치. 그렇게 보면은 이 리스트가 말이 되나? 관대하고 인색한 거, 비난받고 칭송받을 만한 거. 엥? 이거부터 안 맞지 않아? 아닌가? 관대한 게 왜 비난만 누구한테 비난받을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해.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인 거야? 아니면 군주를 평가하는 마키아벨리로부터 비난받을 일인 거야? 첫 번째 거 아닐까? 시민들로부터? 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칭송받거나 비난받는 것.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선악을 그냥 선을 praise로 하고 악을 blame으로 치환해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지금 내가 해 보자고 제안한 건데 갑자기 또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원점이지. 응. 왜냐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한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아까 선하고 생각했던 걸 그냥 praise라고 생각해 버린 거면 섞여 있는 거지 그대로. 근데 갑자기 선한 거는 왜 나오는 거야? 악한 거랑? 아니지. 칭송, 비난이지. 비난, 칭송이 아니라.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관대한 거는 칭송받고 응. 인색하다는 거는 비난을 받지? 맞아. 근데 내 말은 음. 그렇게 가다 보면 칭송, 비난, 칭송, 비난인데 some cruel, some one merciful이면 다시 비난, 칭송으로 섞여 있다라는 거지 그대로. 칭송, 비난, 칭송, 비난, 칭송. cruel이 왜 칭송이야? 어찌 됐든 뭔가 15장 첫 번째 했던 거랑 그 effectual truth 뭐 고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거랑은 어긋나는 일인 것 같긴 해.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 질서 없이 뭔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단어들을 뒤죽박죽 하는 거 보면 자기만의 진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거지. 어 진짜 안 준다. 떼끼. 쉽게 안 준다. 그리고 이건 아까 켈리가 그냥 우리 녹화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인데 지나가면서 여기 나오는 퀄리티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 어디 뭐였지? 니코마키안 에식스였나? 응. 거기에 보면은 그 중용 얘기하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 극단 중에서 중간에 택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나도 안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기억은 애매한데 그 퀄리티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패러디하는 그런 응. 느낌으로도 가는 게 있는 거니까 어쨌든 확실하게 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밝힌 건 없지만 꼬고 있다. 계속 뭘 꼬고 있고 쉽게 안 준다. 지금 그건 것 같네. 선악의 구분을 흐리려고 하는 건지 뭔지. 아 근데 나 진짜 계속 질문했던 건데 우리 그다음 거에 좀 그러니까 리스트를 하고 나서 다음 센텐스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 응. 그 몇 가지? I know that everyone will confess that it would be a very praiseworthy thing to find in a prince all of the above mentioned qualities that are held good. But because he cannot have them, nor wholly observe them, since human conditions do not permit it, it is necessary for him to be so prudent as to know how to avoid the infamy of those vices that would take his state from him, and to be on guard against those that do not, if that is possible. 자, 그거 일단 내가 다시 또 읽을게. 응. 아, 오늘 영어 많이 나오네. 좋다. 좋은 건가? 그리고 만약 위에 언급된 자질들 가운데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자질을 한 명의 군주가 모두 갖고 있다면 이는 매우 칭송받아 마땅한 이름을 모두가 인정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질을 갖추거나 그 전부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군주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러한 악덕을 가졌다는 악명을 얻지 않고 이를 피해갈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 마지막 두 개 있잖아. So prudent so as to know how to avoid the infamy of those vices and be on guard against those that do not.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 어떤 면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해하기로는 체사르 보르지아가 자기 신하 한 명을 죽였잖아. 죽임으로써 저 신하가 모든 욕을 다 먹고 자기는 콜로니였나 거기가? 거기를 다스릴 수 있게 됐잖아. 그거 생각해 보면 체사르 보르지아가 했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요 자질들로 보면 잔인함 그런 것들을 잘 가려냈잖아,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잘 가려낸 거를 가지고 이거의 예시 아닐까? 그 켈리가 한 질문이 사실 어. 내가 에세이 쓸 때 가졌던 처음 질문, 이게 문법적으로 봐도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거든. 특히 어. 영어로 봤을 때는. 어. 내 이해는 이거야. 그 좋은 퀄리티들을 가지고 있으면 베스트야. 그게 좋아. 근데 인간으로서 그게 너무 빡세. 그게 거의 불가능해. 그러므로 군주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나와 있는 좋은 것들 말고 악한 것들 있지. 악행들, 악덕들. 그 악덕들 중에서 그 악덕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라를 뺏기는 악덕들이 있다라는 거야. 악덕들 사이에도 약간의 그런 계급이 있는 거지. 정말 안 좋아 가지고 그 악덕으로 인한 악명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뺏기는 것들. 그것들은 피해. 그리고 악덕들 중에서 가지고 있으면 악명을 얻지만 나라를 뺏기지는 않는 악덕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것들도 guard하면 좋아. 그것들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좋아.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은 one can let them go on with less hesitation.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핵심은 악덕들에도 이 약간 클래스 차이가 있다. 정말 가지고 있으면 나라 뺏기는 거. 그리고 그 밑에는 가지고 있어서 좋을 건 없지만 네가 그걸 피할 수 없다면은 그냥 신경 쓰지 마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도움이 됐나? 근데 난 그게 더 헷갈린 그럼 왜 처음엔 다 갖는 게 좋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좋은 퀄리티들 that are 아. held good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양반이 막 왔다 갔다를 지금 계속 하는 거야, 문장 안에서도. But okay, I took 나는 그게 all of the above mentioned qualities 이거를 아.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생각했구나. 어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 오케이. 근데 내가 봤을 땐 마키아벨리가 뭐 그 선악의 기준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위에 언급된 것들을 두 카테고리로 나눴지. 좋은 거 나쁜 거. 물론 그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좋은 건지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좋은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근데 그중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내가 봤을 땐 약간 전통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들일 텐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아. 근데 그건 불가능해. 그러면 결국 군주디는 그 악덕들 중에 하나를 뭐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너한테서 나라 뺏어가는 거는 얻지 말고, 뭐 나라를 안 뺏어가더라도 악명을 얻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피하려고 노력하되 그럴 수 없으면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안 준다. 원래 이럴 때 구드 옆에 나열을 해 주고 바이스 옆에 나열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감이 안 잡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동재가 링업했던 질문이나 켈리의 포인트나 다 정리를 해 보면 어떤 순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중에 아무튼 좋아 보이는 것들은 너가 갖되 피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라면 이게 진짜 고대의 선악의 기준으로 바라봐도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 거고 마키아벨리의 관점의 선악으로 바라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 거고 뭐 심지어 뭐 아예 다른 기준으로 선악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언정 그냥 리스트 쭉 보다가 '아 마키아벨리가 맞는 말 했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음흠. 솔직히 괘씸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진짜 약간 여기에서 who can acquire이라는 말이 약간 뼈저리게 느껴진 것 같아. '난 진짜 can't구나.' 이거 보고 딱 와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와닿아? 그럼 얘기해 봐.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데?" 와, 이런 느낌이구나 갑자기 몰아가는 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켈리 세졌다. 켈리가 성장했네. 알게 모르게 마며들고 있는 거야 켈리도 지금. 아 어려워. 그리고 나 하나 더 내가 질문처럼 던지고 싶은 게, 내 생각엔 마키아벨리가 여기서 좋다라고 여겨지는 퀄리티들을 얻으라고 하고 있지 않아. 맞아. 피하라고 하지 나쁜 것들을.
그건 나쁜 것들인데 좋은 것들도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얻으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얻으면 좋다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And I know that everyone will confess that it would be very praiseworthy.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근데 그 문장 바로 다음에는 마키아벨리가 대신에 이번에는 약간의 명령조로 얘기를 하지. 악행들을 얘기할 때는 명령조로 얘기하지. 악행들 중에서는 네가 얻어야 될 게 있고 얻어도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게 있어라고 딱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선한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거를 얘기할 때는 마키아벨리가 1인칭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난 들거든. 근데 나쁜 것들을 얘기할 때는 자기 1인칭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비호감이다. 우리 이거 제목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이제 구출 대작전 포기. 저번 에피소드처럼 마무리라도 한번 우리 구출을 좀 해보자. 아 근데 나 진영 오빠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해 줬던 우리가 저번에 그 날린 녹화에서 내가 17장에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그 fear이랑 love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진영이 오빠가 좀 잘 설명을 해 줬었던 것 같거든? 그거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맞다. 그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때 켈리 질문이 내가 기억하기로 항상 사랑받기보다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막 그런 질문이었나? 응. 질문 한 번 다시 해줄 수 있나? 우리가 그때 가족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치. 군주국이랑 가족이랑 막 연애에 응,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아니 응. 부모가 계속 이렇게 애를 혼내면서 무서움을 받고 이러는 게 어떻게 사랑만 받는 것보다 낫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그 66페이지 맨 아랫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마키아벨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두려움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도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 둘 다 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더 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왜냐면 어찌 됐든 군주라는 거는 뭔가 단순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를 관리하는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사랑만 줬을 때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줬으니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대갚아 줘야겠다.'라는 감정으로서 군주한테 묶이게 되고 두려움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저 사람 말을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군주랑 하나로 묶이게 되는데 만약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었을 때 사랑으로서 대해줬던 사람들은 '내가 갚아줘야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저 어려움을 보니 '아 그래도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으로 떠나가는 반면에 두려움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도와줘야겠다.' 때문에 그 결속력이 더 강해 가지고 두려움이 좀 더 낫다 정도로 설명하지 않았나? 음. 음. 근데 갑자기 딱 드는 의문인데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구약이랑 신약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구약에서는 두려움을 사는 신이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랑을 원하는 신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랑 하나님으로 나눠지겠지? 그렇게 됐을 때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가 왜 필요했었던 거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늘어졌었어?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 근데 나는 방금 켈리 질문 이게 얼마나 연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켈리가 "예수가 왜 필요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 어. 근데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항상 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말을 들었던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있을 때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어느 한순간에는 순종하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말 듣지 않고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이클이었잖아. 음. 그러니까 켈리 말이 이게 뭐 군주론이랑 얼마나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예수의 등장이 그러니까 왜 꼭 필요했냐? 왜 그게 necessity였냐라는 질문으로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왜 궁금한 거야 켈리는? 그렇게 치면 성경책도 한 개의 역사로
칠 수 있다라고 치면 마냥 구약에 있는 것처럼 fear 뭐지 두려움을 이렇게 산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약간 무서웠다가 괜찮아졌다가 무서웠다가 괜찮아졌다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fear만으로는 그러니까 너 말은 그 음. 두려움도 항상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값만은 가져오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걸 또 역사적으로 더 보면 예수가 들어왔는데 그 예수의 약간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랑인 건데 으흠. 그러면 두려움이 한계를 도달을 했을 때 '사랑이 필요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게 음.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그런 건인지 모르고 그리고 마키아벨리고 심지어 신학 얘기를 거의 안 하니까 얼마나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문득 음. 형도 뭐 더 할 말 없지?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할 말 있어. 어. 저번 날린 에피소드에서 살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음.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관계 측면으로만 너무 집중해서 봐서 음. 으흠. 이거를 저기 연애에도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느꼈을 때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으라는 아닌 것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게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것 같고 군주로서 한 나라를 관리하는 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관리의 측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지 관계에 초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 자꾸 막 사랑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관계로 연결해서 읽으면 좀 안 그래도 오독하기 쉬운 잘못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더 잘못 읽을 수 있는 책이 돼 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좀 하고 끝내고 싶어.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드는 질문은 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하이어키가 있지 않나? 상하 관계가 있지 않나? 관리의 측면이 다시 말해서 관계라 함도 관리자와 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그것도 있지 않나?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왜냐면 마키아벨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언급했듯이 더 얘기를 안 하잖아.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얘기를 더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냥 뭐 질문만 남기고 넘어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음. 어쨌든 그 오독하기 쉬운 책을 좀 더 그나마 잘 읽어 보려면은 관계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관리의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읽어 봐라. 이거는 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고 뭐 사실 오늘 우리가 녹화하면서 중간중간 언급은 했지만 구출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막 군주론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를 제공한 게 아닐까라는 그 걱정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늦었으니까 너무 늦었다.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다들 고생했고 아 그리고 요즘 정치권에서 다시 마키아벨리 언급이 쪼끔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분들께 해 드리고 싶은 말은 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한번 읽어 볼 기회니 읽어 보시라. 아 그치, 그치. 아 좋은 말이다. 뭐 우리가 최대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책이니까. 오케이. 다들 고생했고 자 오늘 녹음 끝. 저 내가 해? 야 나 이거 못하겠어. 시작과 끝을 해 줘야지. 오케이. 바이바이. 잘 자요. 더러워. 잘 자요.